네, 여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 의원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의 이런 신경전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태일 기자, 이 정봉주 전 의원 이제 이 지역에 출마하다가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못 나갔죠. 자, 이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내렸는데 먼저 그 얘기 듣고 우리 김태일 기자 설명을 좀 추가로 듣겠습니다. 오후 한 2시쯤에 그 김남국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서갑에 출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당에다 경고합니다. 당을 사랑하고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 후보의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 총선을 정봉주 이름 석자의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태일 기자.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경고를 했어요. 김남국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거의 뭐 중대 결단을 하겠다면서 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보고서 또 한 명이 언급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역시 빠지지 않겠죠. 진중권 교수가 이 방송을 보고요. SNS에 뭐라고 썼냐면 정봉주 전 의원은 수틀리면 친정까지 폭파할 수 있는 분인데 중대 결심이 뭘까? 이해찬 대표, 양정철 원장, 정 전 의원에게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른 글에서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때 김용민 때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때 김용민을 자르지 못하게 한 게 정 전 의원인데 김용민 사태가 당 전체에 끼칠 영향보다 자신의 지역구 보존하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을 좀 저격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김남국과 정봉주 두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말아먹는다 이런 뜻이군요.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는. 뭐 진 전 교수의 말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이런 또 진 전 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심기를 내뱉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불편한 심기라기보다는 뭐 민주당 좀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진중권 교수님 미학책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애독자로서 그래도 굉장히 존경했던 지식인이셨는데 조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선이 조금 최근에는 좀 더 가혹해지시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조금만 더 애정을 쏟아봐 주시고 함께 개선할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뭐 이 논란 중심에 있는 그 자체만을 의식한 게 아니라면은 이런 뭐 진보적 이슈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차분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진 전 교수도 이걸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의원님 징그러워요, 뿜없습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쁘게 봐달라고 하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징그럽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진중권 전 교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방문했다가 그 상인과 관련해서 뭐 이른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신상 털기했다 논란이 된 부분인데 그 상인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좀 그 상인에 대해서 너무 좀 잘 챙겨봐라는데 그 진 전 교수가 또 거기다 대고도 막 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진 전 교수는 지금 막 전방위적으로 막 총을 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화살을 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진중권 교수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의 가장 지금 잘못된 점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다 그러면 아무리 잘못해도 입을 닫고 비판을 못하고 남의 진영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안 하고 비판만 가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진영 논리에서는 이미 빠져나와서 제3의 지대로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진영에 가리지 않고 비판을 가하는 사실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치죠.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좋게 보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상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 저는 굉장히 문 대통령이 사후에 처리를 잘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시장에서 만난 상인이 어떤 신상털이를 당했을 때 그 안타까움 자기 지지층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잘못된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해 줄 만도 한데 예.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자기 지지자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상인 신상털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대통령이 안 했다고 진정 교수는 굉장히 또 독서를 좀 보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남국 변호사의 공천을 막았다 이런 뉴스가 일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원혜영 의원이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예.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김남국 변호사를 내치려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지가 이 시사타파 TV라는 이 진보 진영의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서 긴급 공지라는 식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경선의 기회까지 막는다면 공관위원들은 역사적인 죄인으로 남을 거다 하면서 저 밑에 이제 리스트가 이름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지금 이 김남국 변호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의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받은 문자만 지금 2,0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저렇게 항의성 문자가 쏟아지면서 사실 좀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혹스러워하는 한편 이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당원들의 혹은 누군가의 지지자들의 의견 개진, 시민들의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도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를 민주당 공천관리인에서 내치려고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주면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관위가 특정 신청자를 고의로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사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가 꼭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혹평을 하는 걸 보면은 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 사이에서도 뭔가 이 삐걱거림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단체 톡방 같은 게 있잖아요. 단체 대화방. 그 단체 대화방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12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그 대화방이 이제 유출이 된 건데요. 대화방 내용이. 거기서 이제 이재정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제가 누구보다 먼저 김남국 변호사 출마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한 사람인데 이번에 금 변호사가 그 조국수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도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방식도라고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영주 의원까지 덧붙여서 이재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공감하는 말씀을 용기 있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도 발끈을 한 거죠. 조국수 프레임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 안 꺼낸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다. 누가 봐도 이제 조국 전선이 생기는 모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내가 언급해서 조국수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단체 대화방에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문자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제 대화방 톡방 자체가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의원들만 볼 수 있는 톡방이 어떻게 기자에게 유출될 수가 있냐. 누가 의도적으로 이걸 좀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수선하네요.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안 되면은 좀 민주당이 상당히 역풍을 맞을 확률이 높은데 권양숙 여사도 여기에 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이게 공관위 얘긴데요. 민주당 공관위가 어떤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민주당 경선 지역 52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영등포 을의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신경민 현역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 의원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유죄 전력을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 민주당이 이 전력이 있는데도 공관위가 당원을 어기면서까지 이 김 전 의원을 구제해줬다라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이 신 의원이 한 매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권양숙 여사를 찾아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권 여사가 여기서 영등포 을이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건 어렵지만 응원하겠다, 격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신 의원이 한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자꾸 어수선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